자, 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계셨던 분들은 화들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난데없이 8,800불까지 올라갔다가 바로 또 8,300불대까지 곤두박질을 쳐버렸었죠. 저도 그것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요. 이 똑같은 현상이 지난 5월달에도 있었습니다. 이 숏과 롱을 동시에 털어먹는 세력의 극악무도한 행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와 동시에 비트맥스 내에서는 4,8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마진, 숏,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비트맥스가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가격 조작질에 정말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ETF고 나바리고를 떠나가지고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성숙해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 비트맥스가 좀 각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돈 맛을 알아버린 비트맥스가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결국 기관이 나서가지고 제재를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는 계속해서 굴러갑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때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SNS 싸이월드가 폐쇄됐다라고 그러죠. 지금 현재 접속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한때 이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가지고 제도약을 노렸었는데 지금 상황은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내에서 자체 암호화폐 클링도 발행을 했었죠. 블록체인 도토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도토리는 남아있지만은 홈페이지와 클링 소개 사이트가 먹통된 그런 상황입니다. 싸이월드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최소한 사람들에게 자료들 백업할 시간을 좀 주고 문을 닫는 것이 도리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클레이튼 생태계의 안랩 컴퓨터 보안 및 백신으로 유명한 이 안랩사가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보안 기술로 블록체인 생태계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쪽에서도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재무부가 2020년 예산안의 부록으로 2020년 경제 전망을 덧붙였는데요. 이 전망 안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말레이시아 대중들의 인식은 좋아지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도입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민중들이 암호화폐를 좋아한다라고 하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물론 당연히 보편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브라에 연이어서 재앙들이 들이닥치고 있는데요. 이번엔 포르투갈 재무장관이 리브라가 섣불리 출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리스크가 일단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자, 근데 어쩌면은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은 게 지난주 페이팔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베이, 비자, 마스터카드, 스트라이프까지 리브라 연합으로부터 탈퇴하게 됩니다. 이건 뭐 망했죠? 제가 망했다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지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 빅5가 전부 다 탈퇴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브라에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얼마 전에 상원 의원이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런 데 서한을 보냈죠.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것에 의한 영향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하고요. 엎친 데에 덮친 격으로 이번에는 로고를 베꼈다. 핀테크 기업 중에 핀코어 서비스라는 곳이 있는데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 리브라 프로젝트가 자신들의 로고를 베꼈다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로고를 한번 또 보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것이 핀코의 로고입니다. 그 다음에 리브라의 로고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냥 핀코의 로고를 3개 갖다가 나열을 한 것이 리브라 로고가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칼리브라 같은 경우는 그냥 갖다 붙여놨죠. 물론 자세한 좀 길이라든지 그런 건 다르겠지만은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소송 들어가면 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로고까지 바꿔야 되겠네. 판이 엎어질 기미가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타 토큰 관련된 파트너십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비디오 스트리밍 프로젝트 세타랩스가 탈중앙화 스트리밍 플랫폼 D라이브와 통합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양측은 플랫폼 통합을 통해서 콘텐츠 전송 비용을 50% 이상 절감하고 크리에이터들과 이용자들에게 토큰 보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라이트코인 재단에 관한 재정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데요. 라이트코인 재단의 공동 창시자 왕신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이트코인 재단은 망하지 않는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에 맞춰서 일할 것이다. 우리는 상업적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뭐 찰리리가 돈이 많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죠? 부디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에이다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이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실패하면 칼다노도 성공할 수가 없다. 그는 이러한 발언을 폼플리아노와의 팟캐스트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찰스 호스킨스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개발사 블록스트림의 노력을 칭찬하면서 비트코인이 성공하면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불황이 닥칠 것이다. 그렇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고 글로벌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암호화폐가 표준이 될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브랜드가 중요하다라는 말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망하게 되면은 99.5%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망한다고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야겠죠.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흥하고 다른 암호화폐들도 흥하고.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된 소식. 이더리움 클래식 랩스가 미국 시카고 소재 블록체인 기업인 블록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블록 클라우드 커넥트 플랫폼에서 이더리움 스택 인프라 서비스가 제공되게 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또 터졌습니다. 이오스의 갬블링 뎁 SKR 이오스에서 해킹이 발생했고요. 6,000개의 이오스 코인이 털렸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나쁜 놈들 좀 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잡지도 못하고 말이죠. 이게 뭐 한두 번 당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당한다라고 하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서 보안책을 강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비트파이넥스의 최근에 집단 소송이 청구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비트파이넥스의 법률 자문위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파이넥스 테더를 향한 집단 소송은 순전히 기회주의적인 것이다. 근거 없는 주장들이다. 저도 지금 사실 상황이 애매하긴 한데 비트파이넥스 측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고요. 비트파이넥스가 제대로 흔들리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구린 애들이든 아니든 일단은 잘 넘기기를 한번 바라보고요. 자정작용을 통해서 이 암호화폐 세계가 좀 더 깨끗해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서 메이커 스테이킹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크립토닷컴에서 그들의 페이 기프트 카드, 이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암호화폐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동 쪽에 이번에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전 세계로 사업 영역을 잘 넓혀나가고 있고요. 조만간 한국에서도 이제 좋은 소식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금주 큰 사건은 CFTC의 이더리움 상품 규정이다. 브라이언 켈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톱니와 쌍벽을 이루는 남자죠. 말하는 것마다 다 반대로 하는 것으로 유명한 브라이언 켈리입니다. 그는 최근에 CNBC 패스트머니에 출연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ETF 승인 거부는 현 단계에서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며 CFTC가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간주한 것이 규제의 명확성을 부여해주는 큰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것을 두고 CFTC가 암호화폐를 금지하지 않을 것이며 암호화폐를 규제할 것이다 라고 밝힌 것과 같으며 이제 투자자들은 내 상품 버켓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키라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CFTC의 발표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더 많이 들어오면 더 좋겠죠. 자, 프랑스에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프랑스 담배 가게에서 비트코인 구매 및 비트코인으로 담배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작년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기사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프랑스의 암호화폐 스타트업 케플러크는 어제부터 프랑스 5,200개 이상의 담배 가게에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담배는 몸에 안 좋지만은 이 비트코인은 몸에 좋죠. 이왕이면 담배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도 나오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 대량 이체 소식이 있습니다. 1,300개의 비트코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지갑에서 바이낸스로 옮겨졌고요. 그 다음에는 2,721개가 마찬가지로 바이낸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거래소로 움직였기 때문에 던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냥 겁만 주는 것이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던질 거면 그냥 내 지갑으로 던져주면 좋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헛소리였습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이 최근에 몇몇 개의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스 슈넬리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암호화폐 업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중앙화된 커스터디, 즉 암호화폐 관리 서비스에 급격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중앙화된 비트코인 커스터디 방식은 과거 규제화되고 중앙화한 자금 조달 방식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한마디로 기존 은행 같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는 중앙화된 신뢰 관계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약간 또 이해가 되는 것이 기관 투자자든 부자든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구매해놓고 항상 이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기관들도 굉장히 우려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체 하드웨어 월렛을 구매를 해서 보관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느니
이 보험이 적용되는 그런 시설에 자신들의 암호화폐를 맡기는 것을 더 편애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지미 송입니다. 한국분이신 것 같죠? 성함이 송재준씨라고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이제 교포시겠죠, 아무래도.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국 국세청 최신 암호화폐 납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모르는 사람이 동의 없이 혹은 당신도 모르게 당신에게 세부담을 지게 할 수가 있다. 이는 강력한 법적 공격선이 될 수가 있다. 누군가를 세금으로 공격하기 위한 고의 하드포크 가능성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하드포크랑 에어드랍은 좀 봐주면 좋겠는데 그것에 세금을 물린다라고 하니까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강제 하드포크를 해가지고 그 사람 지갑 속에 집어 넣어버리면은 세금이 부과가 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윌리 우 원체인 분석가 및 개발자, 최근엔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제가 어제 전달을 해드린 소식 같은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들고 있는 지갑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상승 속도가 마치 비트코인 초반 네트워크 성장 속도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갑자기 비트코인을 1000개씩 모아대는 사람 혹은 그 이상의 비트코인을 1000개 단위로 나누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이거 떡상 한번 시켜주려고? 한 번만 좀 전고점만 좀 가봅시다, 세력분들. 자, 그 다음으로는 벡트 관련된 소식인데요. 최근에 CME가 새로운 비트코인 옵션을 만들고 있다고 발표를 했었죠. 이에 질세라 벡트에서도 비트코인 옵션 상품 출시를 고려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둘이 이제 공식적인 경쟁 관계가 성립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사이인데, 벡트가 흥하고 CME는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능력만 있으면 이 CME 쪽이 어떻게 강제 하드포크를 시켜가지고 강제로 세금을 매기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자, 아무튼 벡트 화이팅. 자, 다음 소식입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 관리 업체 반에크죠. 최근에 그들은 글로벌 기관 투자자 대상 비트코인 투자 사례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곳에는 비트코인은 고유 화폐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투자 시장 수익성을 개선하고 투자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였다라면서 디지털 골드로서 비트코인의 잠재력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가요? 한 1년 정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치가 단순히 가격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내재적인 가치가 작년보다 올라가는 것 같습니까? 저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ME에서는 최근에 또 이렇게 밝혔는데요. 3분기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기관 약정이 지속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대형 미결제 약정 보유자, 즉 25개 이상의 계약을 보유한 기관들의 숫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CME가 성장하는 것은 마음에 안 들지만은 이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거래를 점차 늘려나간다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짐작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 소식입니다. 이 비트코인을 소셜미디어에 자연스럽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굉장히 편안한 그런 기능이 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기능을 연구하고 이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의 이름은 블록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보틀페이라는 전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이 비트코인을 기존 소셜미디어 계정에 연결해서 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보틀페이의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소매업체와 기업들이 비트코인 지불을 보틀페이를 통해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기업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상업과 소매 부분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소식 또한 전달을 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게끔 노력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공포의 개미털기를 보여준 비트코인. 한때 200일 장기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갔으나 다시 한번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런 현상을 보면서 마치 제가 엎어진 것처럼 엉덩이가 아프더라고요. 비트코인 엉덩이는 얼마나 아플까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이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200일선 아래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곧 있으면 8,000달러대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고 코인데스크의 분석가 같죠. 옴카르 고블린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사실상 정말 많은 분석가들이 다시 한번 하락을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이런 하락이 바로 ETF가 거절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실망감이다 라고 핑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그냥 롱이랑 숏 한번 다 털고 싶으니까 이렇게 턴 것은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공포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더가 4위입니다. 사람들이 겁에 질렸다라는 말이죠.
이러한 현상을 두고 조슈 레이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이 1시간 안에 8,820달러까지 치솟더니 불과 몇 분 후에 8,350달러까지 폭락했다. 이러한 현상은 8,800달러 선에서 임박한 약세 추세의 전환의 신호일 수도 있다. 그 외에 또 다른 분석가는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8,600달러 선을 넘게 되면은 200일 이동평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9,0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서 거절당하면은 한동안은 라면만 먹을 각오를 해라. 네가 좀 사줘라 임마. 나는 오동통 라면이 맛있더라. 자, 아무튼 이 분석가 중에 크립토 햄스터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오리의 햄스터의 그냥 동물 농장이죠. 동물 농장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급등락이 2018년 암호화폐 약세장의 프랙탈이라는 것은 이전 가격 흐름을 활용해서 향후 움직임을 예측하는 지표, 이 패턴 안에 있다는 이론을 계속해서 충족을 시켜주고 있다. 프랙탈이 완전하게 나타나게 되면 다음 주 중반에 비트코인이 9,000달러에서 10,000달러 선으로 회복하게 될 수도 있다.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많은 차트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이 6,000달러대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말 듣고 쇼치라는 사람들 뚝배기를 세력들이 또 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이 부디 이 햄스터 말대로, 이 착한 햄스터죠. 해바라기 씨라도 하나 던져주고 싶은데 이 햄스터 말대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크게 회복해 줄 수 있기를 한번 또 바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다시 한번 주말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이 비트코인은 알아서 혼자 잘 크게 내비두시고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하신 여러분들이 휴일을 평안하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오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열심히 유지하고 일할 수 있기 위해서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덕택에 이 채널은 운영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여러분들께 정보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